이번 시간에는 우리 DBMS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BMS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말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해서 앞에서 배운 우리 데이터베이스 있죠? 이 컴퓨터를 관리해주는 놈이에요. 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때 이런 데이터베이스에는 사람들이 작성한 그런 데이터들이 전부 다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컴퓨터에 저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데이터를 만들어낼 때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겠죠. 만약에 뭐 문서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한글을 쓰거나 엑셀을 쓰거나 아니면 파워포인트 같은 거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 만든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전부 다 이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때 이제 똑같은 중복되는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검사를 해야죠. 그리고 사용자들이 뭔가 데이터를 찾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효과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빨리 찾아줘야죠.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정확성, 이제 보안성, 무결성 그런 것도 전부 다 유지시켜주고 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DBMS요. 그래서 이 DBMS는 사람하고 응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 중간에서 이 DBMS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다 관리하고 사람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중간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DBMS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DBMS가 없다라고 하면은 사용자들은 그냥 데이터베이스에다 계속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중복된 데이터는 누가 찾냐고요. 그런 중복 데이터도 이 DBMS가 전부 다 찾아줍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 단점인 데이터 중복성과 종속성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그런 시스템을 보고 DBMS라고 그러고요. 얘는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 간의 중간에 이제 위치해요. 위치해서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공용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게 우리 DBMS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BMS의 기능하고 나왔습니다. DBMS 기능에는 어떤 게 있냐? 정의 기능도 있고요. 조작 기능도 있고 제어 기능도 있습니다. 요 세 가지 기능은 여러분들이 앞글자만 좀 따서 기억 좀 하세요. 만약에 주변에 힘든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 친구한테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정을 주면 됩니다. 해서 쟤한테 정을 줘라 해서 쟤정줘 쟤한테 정줘 쟤한테 정을 줘라 그렇게 기억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정의 기능이 뭐냐? 데이터베이스라는 컴퓨터에 이제 파일이 저장될 때 그 데이터의 타입이나 구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정의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식 있죠. 그런 것들을 정의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정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조작이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갱신하거나 삽입 삭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그런 접근 수단 그런 것들을 정의해 놓은 게 우리 조작이고요. 제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정확성과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결성이다, 보안이다, 권한 검사다, 병행 제어다 이런 기능들을 정의한 걸 보고 우리가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뭐다, 조작이 뭐다, 제어가 뭐다 그 정도 여러분들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해서 DBMS의 기능에는 재정조하고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또 뒤에 가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조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DBMS의 종류가 나왔습니다. DBMS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는 컴퓨터가 따로 있다 그랬죠. 얘는 한 대의 컴퓨터고요. 이 컴퓨터,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컴퓨터를 사용자들이 이제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사용자랑 이 중간에서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라는 컴퓨터를 보다 쉽고 보다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게 DBMS라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형태, 어떤 구조로 생겼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게 이제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고, 두 번째 게 이제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객체 지향형 데이터베이스. 객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하고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구조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얘예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제일 많이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얘가 주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관계 데이터베이스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문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에도 보면 종류가 되게 많죠. 한글과 컴퓨터에서 만든 한컴 오피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MS사에서 만든 MS 워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워드패드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후민정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종류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디베이스2라는 것도 있고요. 오라클이라는 것도 있고 인포믹스라는 것도 있고요. 사이베이스도 있고 인그레스라는 것도 있고요. 마이에스큐엘도 있고
MS SQL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게 있는지 이 종류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종류가 많다 보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아닌 거 찾아라 그렇게 섞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주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니까 얘는 꼭 숙지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하게 되면 한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다 모아놓은 걸 보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죠. 만약에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 회사에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그러면 각각 직원들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고 D라는 사람이 있을 때 각각 전부 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업무를 처리할 겁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뭔가 데이터를 만들었다 그럼 자기 컴퓨터에 저장할 거고요. B라는 사람이 뭔가를 만들었다 자기 컴퓨터에 저장할 거예요. C, D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작업한 건 전부 다 자기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고 이제 일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1번이라는 파일이 A라는 사람이 1번 파일이 필요해요. 그럼 자기 컴퓨터 찾아보겠죠. 찾아보니까 없네. 없으면 1번 파일을 만들어 낼 겁니다. B라는 사람도 1번 파일이 필요해요. 근데 1번 파일을 자기 컴퓨터에 찾아보니까 없거든요. 없으면 또 1번 파일 만들겠죠. C라는 사람도 또 1번 파일이 필요해? 그럼 또 자기가 만들어서 또 자기 컴퓨터에 저장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한 회사에 1번 파일이 되게 여러 개가 생기겠죠. 또 각각의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1번 파일 그 내용은 똑같더라도 형식이 전부 다 다르게 그렇게 작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회사를 그만뒀다고 퇴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쓰던 컴퓨터는 이 사람이 제일 잘 아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컴퓨터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봐요. 보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컴퓨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데이터를 계속해서 이어서 사용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가 되게 힘들어져요. 근데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베이스라는 컴퓨터를 이제 설치를 했어요. 설치해 놓고 A라는 사람도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시켜주고 B라는 사람도 연결시키고 C라는 사람도 연결시키고 D라는 사람도 연결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컴퓨터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각각 작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컴퓨터에다 다 저장을 시킬 거예요. 모든 업무 처리와 관련된 그런 데이터를 이 데이터베이스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시킬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서로 데이터를 전부 다 공유해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부에서 이제 회사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결제 문서 그런 것들 이제 양식 같은 거를 만들어서 저장해 놓으면 내부 결제 받을 그런 내용이 생겼다, 일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그 양식을 가져다가 각각의 사람들이 전부 다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표준화도 가능해요. 이 각각의 직원들이 자기가 이제 일을 할 때 사용되는 그런 데이터들 있죠. 생성되는 데이터가 됐든 원래 가지고 있던 데이터가 됐든 그런 데이터들을 사용하고 저장하고 사용하고 저장하고 하기 때문에 항상 최신의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저장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장 공간도 전부 다 절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접근도 용이하겠죠. 근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만약에 1번 파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1번 파일을 이 데이터베이스에 찾아보니까 없거든요. 없으면 이제 1번 파일을 이 사람이 만들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때 이제 B라는 사람도 1번 파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1번 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 찾아보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이 사람도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이제 A라는 사람이 먼저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이 사람이 먼저 작업이 끝나겠죠. 그래서 자기가 작업하고 나서 1번 파일을 저장을 시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1번 파일이 저장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좀 있으니까 이제 B라는 사람도 1번 파일을 다 만들었어요. 만들면 또 저장을 시키겠죠. 그럼 1번 파일이 지금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개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중복되는 데이터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중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100% 완벽하게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중복을 최소화 시켜주는 거지 중복을 100% 완벽하게 그렇게 없애버릴 수는 없더라. 그래서 중복을 그냥 최소한만 시켜주더라.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검사를 해서 똑같은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전부 다 최소화 시킬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중복된 데이터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C라는 사람이 1번 파일을 쓸 거예요. 근데 1번 파일 찾아보니까 2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써야 돼, 이걸 써야 돼. 어떤 게 더 정확한 건지 이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복을 전부 다 최소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의 일관성도 전부 다 유지할 수 있고 무결성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결성이라는 게 데이터가 정확하다,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 결손하고 이제 부정합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증해 주는 거. 그게 이제 무결성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한 곳에서 전부 다 보관하다 보니까 보안성도 전부 다 유지시킬 수 있고요.
각각의 데이터들마다 논리적, 물리적으로 그렇게 독립성도 전부 다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이요. 좋은 점들이요. 근데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런 전문가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쓰려면 직원들마다 전부 다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랑 이 데이터베이스 컴퓨터랑 전부 다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전산화 비용이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 데이터베이스 컴퓨터가 만약에 잘못됐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만약에 없어졌을 때 그런 파일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복잡해지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큰 대용량의 기억 장소들이 많이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용량의 디스크로 집중적인 액세스, 과부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이제 접근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어요. 이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장점, 단점 이거는 시험 문제 엄청나게 자주 나와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이것들은 꼭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